투자. 투자는 수익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과정을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월급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축적하며 느끼는 안정감은 좋지만 결과가 나쁘면 투자 의욕은 꺾이기 마련이죠. 물론 투자 과정을 도박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스릴을 느끼고 신용대출을 레버리지 삼으며 아찔함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잘되면 투자 고수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 제1 목적은 수익이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내려면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러한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렇게 투자법 또한 다양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투자법이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기본 분석 투자 그리고 기술적 투자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분석 투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모델, 영업활동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괜찮은 기업을 찾는 투자법입니다. 즉, 기업의 돈의 흐름이 건전한가를 파악한 후에 성장성에 투자하는 안정형 투자 방법이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 투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차트 분석을 통해 매수 타이밍을 찾는 투자법, 거래량과 종가의 움직임, 보조지표를 통해 다음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죠. 이 그래프와 숫자를 분석한 다음에 확률을 추측해서 투자하는 직감형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 분석 투자가 정석이죠.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 투자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주가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주가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호재 뉴스를 보고 들어가 사기 때문에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가 투자 고수들에게는 매도하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주가 사이클을 경험한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고수가 팔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심에 손을 떨며 조급히 팔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거나 손해의 경우가 많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주가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고 전장으로 뛰어드셔야 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실적, 재료, 수급. 실적은 기업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업의 활동 성과를 말하는 거고요. 재료는 시장에서 호재, 악재라고 부르는 기업의 공시나 소문 등을 말합니다. 끝으로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며 흔히 손이 큰 외국인, 기관 투자의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겁니다. 이 셋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주가의 흐름이 보이죠.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작은 재료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렸고 이는 우리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죠. 그 결과 많은 개인 투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을 찾고 내 능력만큼의 자금을 투자해 목표 수익을 내면 팔면 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긴 매우 어렵죠. 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열정과 노력마저 없다면 성과가 나지 않겠죠? 이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는 자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자. 지난해부터 부는 주식 열풍에 너도 나도 주식 계좌를 만들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주식들을 사들였죠. 1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으로 장이 매우 좋았던 덕분에 대장주의 투자 때면 대부분 수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력이라 말하시면 안 되는 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위한 주식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진짜 실력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 달과 저번 달에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인의 투자 여력 내에서만 하자. 연초부터 다시 신용을 이용한 비투가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내놓은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년 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는 19조 2천억 원으로 지난 3월보다 무려 1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용을 통한 주식 매매는 주가가 하락할 때
내 의사랑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죠. 또 B2는 단기간의 수익을 내려는 욕망 때문에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잦은 매매로 손실을 보기 쉽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본인만의 공부를 하고 본인만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셋째, 증권사 전망을 100% 믿지는 말자. 증권사는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해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신용대출을 통한 이자 소득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요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주식을 사면 100% 수익을 얻는다. 이 주식을 사면 금수저가 된다. 이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본을 알고 투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확률적으로 수익이 높다고 예상되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과 시장의 압박을 견뎌내며 수익을 기다리는 것. 이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적절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주식 투자, 최소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